자, 오늘 또 시작해 볼까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집단을 새벽 2시까지 하고 난 후에 잠을 자버렸는데 이렇게 늦잠을 잤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4월 지금 오늘이 3월 말이니까 아마 4월 셋째 주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진행할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앞으로 2주 동안 더 새벽 2시까지 토요일 날 하게 돼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 안녕하신가요? 마이크 좀 켜주실까요? 인사 좀 같이 나눌 수 있게. 네. 아, 지금 하트 날려주신 선생님들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도 안녕하신가요? 네. 자,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속속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보입니다.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이런 걸 좀 해보자 하시는 분 마이크를 조금 켜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이미 물어보신 주제가 있기는 합니다. 물어보신 주제가 무소속의 지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룸에서 실명을 얘기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서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요. 무소속의 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뭐 빼고 어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 좀 궁금하다. 이런 걸 좀 얘기해 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어떤 걸 얘기해 볼까요? 자, 이 시간이 뭐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뭔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그 무소속의 짐에 대한 주제는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디오 찍은 것을 업로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런데 이 무소속의 짐을 가진 내담자들을 아직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 실제 경험보다는 옆에서 주워 들은 것,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 제 실제 경험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자, 주제가 특별하게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 봐요, 선생님들. 그러신가요? 그럼 이 무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오늘 이런 거를 조금 얘기해 보자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손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런 게 좀 궁금하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 그런 게 있으신가요? 네, 아직 없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무소속의 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무소속에 대한 짐에, 미리 질문을 하신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보셨어요.
음. 참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 무소속에 대한 짐을 저희 남편 그 밥 펠코너, 로버트 펠코너인데 밥이라고 불러요. 근데 관련 상담을 많이 하고 곧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소속의 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떻게 IFS를 치료하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혹시 선생님들 무소속의 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하트나 손을 좀 들어봐 주세요. 나는 그런 걸 들어봤다. 음, 한 분 있으시고 또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래요. 그러니 질문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무소속의 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들어봤다. 짐. 하트를 좀 눌러봐 주세요. 난 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다. burden. 한 분 있으시고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짐. 그래요. 그럼 오늘 무소속의 짐이 아니라 먼저 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짐도 모르는데 무소속의 짐에 대해서 알 수는 없거든요. 자, 짐이라는 게 뭐냐? IFS 치료에서는 인간의 마음 세계, 사이키라고 하는데요. PSY, 사이키. PSYCHE죠. 사이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세계, 마음 세계를 휴먼 사이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마인드, 바디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통틀어서 그걸 어떤 정신 세계, 내면 세계라는 뜻의 사이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이키라는 게 그냥 마음만이 아니고 마음도 되고 몸도 되고 어떤 정신 세계, 내면 세계 그런 걸 다 통틀어서인 거죠. 근데 이런 휴먼 사이키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원치 않게 많이 나타난다라던가 아니면 너무 이 부분이 나타나서 사라지지 않는다던가 그런 이유에 있어서 원인이 되는 것을 짐이라고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 IFS 관점에서는 부분들은 어, 모두 해롭거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병리적이지 않은 비병리적인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어, 이 부분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부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부분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각자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그 알라딘에 알라딘하고 교보문고 두 군데에만 온라인 서점에 IFS 마음카드가 들어가는데요.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카드 뉴스 들어가야 될 그 글이랑 그런 것들을 짜면서 제가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IFS 치료에서는 알록달록한 보석처럼 다양한 부분들이 내면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IFS 관점에서는 부분들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알록달록한 각자 어떤 특성과 성격과 자질과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석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보석처럼 우리가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보석이 아니라 문제 덩어리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죠.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게 문제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떨 때는 저희의 새벽까지도 집단 상담을 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귀하게도 느껴지지만 야, 어떻게 집단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걸로 짜니? 너 진짜 문제야. 라고 비난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야, 이렇게 너 일하는 거 일 중독이야, 중독.
한국에서 오후에서 2시에서 6시면 여기 미국 시간으로 10시에서 새벽 2시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짜니? 라고 보면서 그 일 부분은 일 중독이야라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혹시 선생님들도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문제야. 그런 부분 아마 있으시면 좀 하트를 좀 그려봐 주세요. 손을 날려주시든지 하트를 좀 날려주시든지. 네. 한 분 있으시네요. 네. 다른 분도 있으시네요. 나는 이게 문제야.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좀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봐 주실 분 있으실까요?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맨날 저만 마이크 켜는 것 같아요. 아, 다른 분들도 제가 시킬게요. 네, 네. 얘기해 봐 주세요. 실명을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요. 얘기해 봐 주세요. 네,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매번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하는? 음. 반가워요, 선생님.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언제 쉬냐고. 약간 일 중독 같은 부분이 선생님 안에도 있으신가 봐요. 저는 이게 쉰다고 생각하는데, 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는 부분인가요? 아, 네, 가끔은. 음. 아마 가끔은이 아니라 사실 자주. 그러니까요. 저도 새벽 2시까지 집단을 하고 잤습니다. 저도 한 표요, 네, 선생님. 네. 거의 뭐 하루 종일 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네. 소진이 올 거라는 걸 아는데도 이렇게 일 중독처럼 매달리게 하는 부분이 제 안에 있어요. 네. 음. 다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도 그렇다 하시는 분들 좀 하트를 날려봐 주세요. 내 안에 일 중독,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다. 저나 지금 얘기하신 선생님처럼. 네, 있으시네요. 지금 하트를 날려주신 선생님도 있으시고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들 숨기고 계시네요. 아마 다른 더 큰 부분이 있으실 텐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도 좀 시켜볼게요. 자,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내 안에 문제시 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다. 좀 창피하지만 얘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를 켜봐 주세요. 같이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도 드리고 짐에 대한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들이 내 안에 문제덩어리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없으실 수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명을 얘기 안 저는 하기로 해서. 네, 우리 그냥 참여 안 하고 무슨 목소리 네. 너무 좋아서 자장가 삼아서 목소리 들으려고 하다가 목소리가 이렇게 잠이 딱 슬슬 오려고 하다가 집 얘기에 다시 깼는데 무지한 집 얘기가 아니었나? 아, 저는 부분 얘기하고 있었구나. 음, 음. 저는 그거 뭐 여러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거는 미루는 거예요. 저도 그거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러니까 네. 오늘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검사 보고서를 저저번 주부터 한 거에서 보통 해석하려면 보름 도는데 계속 아, 미뤄갖고 지금 6개가 밀렸어요. 근데 오늘은 밤을 새서도 해야지 했는데 오늘 너무 어, 피곤하니까 어, 내일 그냥 하루 종일 하면 될 거야라고 또 미루면서 있는 저를 발견해서 저도요, 이 알라딘 교보문고 이거 등록하는 걸 제가 얼마나 미뤘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얼마나 그러니까 미뤘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그거 시하시면서부터 미루지 않으셨을까요? 자꾸 나와서 맞아요. 몇 달 됐으니까 그때부터 맞아요. 해마다 미루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피하지만 거의 5달 가까이 미뤘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음. 알고 계시네요, 선생님. 창피해요.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선생님도 많으신 거죠. 저는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막 닥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고통스러운데 그걸 알면서도 왜 안 되는지 항상 그래요, 항상. 저는 상담학회 1급 패스하는 것도 얼마나 미루실 네. 것 같으세요? 미치겠다. 10년 걸리셨죠, 10 년. 저 이 2급 5년 차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면접 봐야죠. 임상을 끝내는 상태에서 7 년인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 급은 임상 2 급은 임상 다 끝내 놓고 지금 이제 올해는 해야 돼, 5년 만기 되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미루는 부분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항상 네. 세트로 나타나는 게 엄청나게 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떠신가요? 맞아요. 오늘도 열심히 막 아침같이 가서 검사하고 막 좀 전까지 보고서 슈퍼비전 다른 거 듣다가 이제 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쉬어야지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만들고 하는 부분과 네. 미루는 부분이 음. 두 개 보통 네. 세트로 일어나요. 그래서 맞아요. 엄청나게 일을 하는 부분은 밀어 제끼는 거예요. "더 일을 해. 더 일을 해." 푸시를 하고 맞아요. 이 미루는 부분은 "아 싫어. 안 해." 막 버팅기고 있고요. 음. 제 그냥 내면에 들어가 밀어붙이 보면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미룰 것도 없는데 차근차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미지가 이래요. 막 일을 음. 만들고 막 일을 하는 부분은 뒤에서 막 밀어붙여요, 음. 앞으로. 근데 이 미루는 맞아요, 맞아. 부분은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어요. "싫어. 안 가." 맞아요. 막 이러면서. 음. 그래요. 그게 딱 균형이 맞으면 너무 편안할 것 같은데 음. 그게 안 되네요. 그렇죠. 자 좀 전에 아마 목소리를 내셨던 신 선생님도 아마 그래서 미루는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네. 너무 괴로워서 요즘 막 그냥 해 버려요. 어디선가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미루는 어. 건 없는데 뭐가 네. 있냐면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밀어붙이는 거요. 그걸 이제 알아차려 가지고 그걸 음. 안 해요. 그래서 음. 예전 최근에 하나 그 일을 벌린 건 영어 수업이었는데 네. 알겠더라고요. 네. 너무 하기 싫어서 절대 숙제 안 하고 절대로 뭐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음. 신청은 했는데. 음. 그래서 '아 내가 이거는 정말 싫은 거구나.' 그러고 최근에는 안 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음. 예전엔 그래서 아예 안 했어요. 아예. 네. 미 네. 미루는 것도 있지만 네. 저한테는 아예 안 해 버리는 모습도 있어요. 음. 뭐 아니면 또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에 아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IFS 강의를 쪼끔 찍어 볼까 하는 마음이 올라왔었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하다가 또 미루지 막 이런 마음과 일을 또 만들지 이런 마음 사이에서 '아이고 야 요번에 쪼끔 쉬자.' 그러면서 그냥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안에도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IFS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음. 그 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어떤 문제 또는 어려움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만 내려놓고 나면 unburden이라고 하는데요. 짐만 내려놓고 나면 원래 순수하고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부분이나 버리게 하는 부분 또는 미루게 하는 부분이 원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순수하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작동했던 부분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미루는 거 아닐까요? 조 선생님?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불안하죠. 마음은 있죠. 항상 불안하고 막 편하지가 않은데도 어. 진짜 오늘은 못 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요. 어. 맞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좀 쉬어." 그러는 음. 거거든요. 음. 제가 오죽하면 카드 집단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집단에서 음. 시작점 카드를 꼽는데 시작점 음. 카드라는 게 내 마음에서 제일 먼저 뭔가 반응이 네네. 있는 카드잖아요. 네. 오죽하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 카드가 딱 나오더라니까요. 안 지금 보여요? 너무너무 무슨 지쳐 있는 카드. 그 지쳐서 이렇게 푹 완전히 있어 갖고 이렇게 쉬고 싶은 그 카드? 네네. 그 소파 네네. 위에 지금 보여 드릴 텐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음. 보시기 바라요. 커피 한 잔 올려 놓고 완전히 늘어져서 주변에는 네. 시계가 늘어져 있는 있는. 이 지쳐 있는 카드를 나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저도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거 딱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좀 쉬어."라는 거고
제 내면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지쳐 있고 무기력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쉬어." 라는 거죠. 그런 좋은 의도인 거죠. 그런데도 이 부분이 너무나 크게 나타날 때 이런 미루는 부분 때문에 욕먹고 문제 생기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지고 창피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럴 때 이 미루는 부분이 우리는 문제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쁜 부분이 아니라 나름 각각 하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마음의 짐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짐을 바로 burden이라고 합니다. 그런 짐은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책임감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루는 부분이 내가 손성이라는 사람, 한 인간을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지치고 뭔가 일을 벌여서 힘들어질 거다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 또는 트라우마의 어떤 경험 또는 어떤 감각 또는 어떤 신념 또는 뭐 어떤 것이든 그 부분이 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짐으로 우리에게 작동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피합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까자. 일을 열심히 하는 일 중독 부분이 어디 갔나. 자 하여튼 이런 거라고 칩시다. 자 제 안의 한 부분은 굉장히 지쳐서 미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 안의 한 부분은 굉장히 그런데도 이 일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두 부분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부분은 너무너무 일을 하도록 하고 한 부분은 굉장히 미루게 지쳐서 쉬게 하거든요. 유튜브나 보면서 쉬게 하는. 그런데 이 두 부분 다 제 내면을 살펴보면 제 작업에서 굉장한 책임감의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랴.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손성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이 일을 만들어내야 돼라고 하고 있고 다른 부분 역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손성이라는 사람은 계속 일하면서 지치고 그런 상태로 새벽 2 시가 아니라 4 시까지도 일을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쉬게 해야 돼. 둘 다 큰 마음에 어떤 책임감의 짐을 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일을 중독하게 하는 일 중독 부분을 찾지 못해서 지금 슬퍼하는 부분을 찾았거든요. 제 내면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한테 제가 그렇게 일을 할 밖에 없는 상황을 슬퍼해요. 그러면서도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두 부분이 다 저에게는 보호자예요.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제 내면에 지금 엄청나게 상처 입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상처의 그 감각을 멍하게 이 일을 하는 부분이 그나마 쪼끔 덜 느끼게 해 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은 이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마음에 구멍이 뚫려서 가슴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든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이 일을 해서라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피가 흐르는 가슴에 큰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계속 작업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거죠. 가슴에 큰 구멍이 나 있고 거기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고 이 부분은 울고 있거든요. 그걸 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디 갔나? 슬퍼하는 부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일로 그걸 좀 덜 아프게 하거든요. 이 가슴에 뚫린 구멍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엄마 부분인데요. 어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손 드신 분이 있네요. 네. 마이크를 켜 드릴까요? 네.
지금 손을 드셨는데 마이크를 켜드릴까요? 다시 켜주시면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럼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의 엄마 부분인데요. 엄마로서 저희 상황은 아이 둘과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아들들 중에서. 창피합니다만. 그래서 엄마로서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트라우마 경험, 그리고 그때 헤어졌던 공황의자의 장면을 아직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느끼고 있는 좌절, 고통, 그때의 엄마로서 무능력함, 어떤 무기력한 느낌, 그런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다 이 부분한테는 짐인 거예요. 자, 나눠보면 두 가지인 거죠. 보호자들한테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저희 추방자,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지나친 책임감이 큰 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이 보호자들이 이 일을 하도록 하는 부분과 미루는 부분,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저의 이 추방자를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라는 지나친 책임감의 짐을 가지고 있죠. 그 반면 저의 추방자 부분은 트라우마 장면의 기억, 그리고 그때의 엄청나게 쓰리던 가슴에 아프던 감각, 그걸 구멍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좌절감과 무기력함, 무능력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떤 신념,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도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도 결국은 나는 해내지 못해. 그런 좌절감, 그런 신념, 또 그런 여러 가지 감각과 느낌을 짐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짐을 내려놓고 나면 가슴에 이 구멍이 좀 메워지고 이 부분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저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짐에 대해서 조금 아시게 된 것을 오늘은 조금 얘기를 나누고 무소속의 짐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자, 창피하지만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 말고도 저는 정말 많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보호자, 추방자들이 있습니다. 이 추방자가 결국 짐을 내려놓고 이 추방자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야 이 보호자들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역시 미루는 문제도 조금 더 사라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막 만들어내는 부분도 조금 더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열심히 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고, 이야기를 조금, 듣고 나서 나는 이런 마음이 든다. 얘기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자, 지금 마이크를 켜고 계신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이런 치유되지 않은 추방자가 있으신가요? 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마이크를 켜셨는데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압박감의 짐이. 네, 압박감이 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압박감을 느끼는 부분에게 감사하네요. 네, 일단 되게 이해가 됐고, 네, 최근에 제가 그 논문을 좀 미뤘었거든요. 네, 저도 미루고 있어요. 네.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냈는데, 음, 수정하라고 이제 나왔는데, 음, 와, 미치도록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일부러 그 고통스러움을 좀, 그게 좀 수용하면서 게임을 했어요. 음, 네, 음, 일을 잘 안 미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 그거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음, 수정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막 음, 밀었는데 듣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고, 네, 아, 이제 그게 이제 나를 보호하는 부분이었구나 생각하니까 음. 좀 더 편안한 마음이 좀 드네요, 저는. 네, 네. 네, 왜 그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미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밑에
저희 추방자가 있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선생님도 혹시 그러신가요? 어, 뭐,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저한테도 네, 있겠죠. 네, 네, 추방자. 그래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는 척 음. 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제게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다른 선생님들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IFS 치료가 자신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작업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론일 뿐이거든요. 이론으로 아는 것과 내 작업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거는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자기 작업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있고 진짜 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치유되어 나가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 그것이 말뿐인 어떤 치료 기법이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확신을 통해서 내담자를 도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짐을 먼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짐이 나 안에 있다. 자, 선생님들은 어떤 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이? 그래요. 자, 오늘 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아마 무소속의 짐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비디오를 찍게 될 텐데, 짐도 모르면서 무소속의 짐을 먼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짐의 가장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건 그런 살아가면서 우리가 트라우마나 어떤 사건, 사고 또는 애착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내 삶에서의 개인적인 짐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혼을 한 게 거의 지금 한 10년쯤 되어 가는데요. 이혼 전에는 이런 엄마로서 가슴에 구멍 뚫려 있는 피 흘리는 부분이 없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그리고 그 후에도 이 가슴에 구멍 뚫려서 피 흘리고 있는 엄마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둘째 아이하고 막내 아이를 못 만난 지 지금 한 7년쯤 됐어요. 7년이 넘었네요. 7년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7년 전에 공항에서 아이들을 배웅하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때로는 그게 무슨 PTSD처럼 계속 플래시백이 되거든요. 아직도 제 마음 안에서. 어떨 땐 정말 미칠 것 같다는 느낌이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7년 이후로 저에게 그 큰 트라우마로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짐을 가진 부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든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짐을 가진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어린 이미지일 거고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는 짐을 개인적인 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가슴에 구멍 뚫려 있는 엄마 부분은 개인적인 짐을 그 7년 전에 그 상황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거죠. 엄마로서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런 개인적인 짐 이외에도 다양한 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짐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요. 혹시 다른 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짐에 대해서 알고 있다. 또는 내 안에는 이런 짐을 가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대물림 된 짐. 선생님 혹시 그런 거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조 저는 선생님? 제 짐이 너무 무거워갖고요. 음, 아직 대물림까지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음, 네. 저는 제 작업을 해보면요. 제 작업 얘기를 오늘 많이 드리게 되는데, 제 작업을 해보면 저를 비난하는 부분이 대물림된 짐을 느끼고 있어요. 저의 비난하는 부분의 이미지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여자 조상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글우글 때를 지어서 있는데 대표 주자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할머니와 엄마예요. 근데 대대로 비난하고 질책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때리고 그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여자 조상으로 나올 때는 엄청난 대대로 물려진 짐이 그 안에도 있다는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저는 작업을 해보면 저의 부분들이 다 뒤로 조상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것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구멍 뚫려져 있는 이 피 흘리는 가슴, 이 구멍을 흘리고 있는 부분이 저희 할머니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 엄마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는 저희 아버지나 또는 뭐 외할아버지나 다 이 부분들이 지키고 있는 짐들이 조상들에 다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대물림된 짐들이 다 같이 공유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조상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대물림된 짐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삶의 사건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또는 더 이전의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돼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 어떤 신념이라던가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념이라던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자는 조신해야 돼 라던가 또는 우리 집안 대대로 우리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집안이야 라던가 저희 집안은 정말 일 중독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손에 지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꺾여지다 못해 더 꺾여져서 완전히 고개가 아래로 이렇게 숙여진 분이었거든요. 진짜 병아리 한 마리에서 시작해서 병아리가 새끼를 크시고 병아리가 한 마리 한 마리 더 커지면 닭이 되고 그 알을 갖다 팔고 새끼를 팔고 그게 돼지가 되고 돼지들이 점점 커지고 새끼를 낳고 소가 되고 그걸로 집을 사고 그게 더 커지고 그런 식으로 막 불려나갔던 일중독 분이었거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진짜 무슨 DNA나 핏줄에 막 타고 들어와 있는 것처럼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짐 이외에도 다양한 또 다른 짐들이 있어요. IFS 관점에서는 그걸 사회적 문화적 짐, cultural burd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dividual burden, 개인적 짐, 그 다음 legacy burden, 대물림된 짐, 그 다음에 cultural burden, 사회적 문화적 짐,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짐은 뭐 이런 거죠. 나는 일제 치하에서 있었던 적도 없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일본에 가서 뭐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뭐 이번에는 징용이 제3자 몇 배상이다 그런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너무 일본이 싫고 막 윤석열이 싫고 그런.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일본은 싫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게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는 것도 아닌데도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이 조상 대대로 어떤 흑인, 뭐, 백인 그런 남북전쟁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는 대물림돼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물림된 짐과 사회문화적 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흥의 분석 심리학 쪽으로 본다면 이게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집단 무의식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 무의식 또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런 사회문화적 짐 또는 대물림된 짐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제거하게 하는 특별한 방식을 IFS 치료에서는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점점 깊어져 가는데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무소속의 짐은 그럼 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조금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11시부터는 상담을 일 중독 부분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분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각자 선생님들 내면도 살피시면서 자신의 부분과 함께 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무소속의 짐에 대한 부분은 오늘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서 비디오를 찍어서 올릴게요. 자,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